반갑습니다. 셋단자 제358강입니다. 오늘은 나눌 별자에 관련된 셋단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일로 두 사람이 헤어지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이런 헤어짐을 의미하는 한자가 있습니다. 나눌 별자이죠. 나눌 별자는 헤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눌 별자와 관련된 5개의 단어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나눌 별자입니다. 나눌 별자는 나누다, 헤어지다 등의 의미가 있는데 이런 나눌 별자와 관련된 5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5개의 단어들은 헤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국어사전에 보면 이유나 방법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헤어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셋단자 시작합니다. 각 단어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나눌 별자입니다. 나눌 별자는 나누다는 의미가 있고 떠나다, 헤어지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눌 별자는 입구자와 힘력자와 칼두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입구자의 등대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번 입구자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력자의 등대는 무람한 팔뚝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한 칼두자의 등대는 칼을 들고 있는 무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세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나눌 별자입니다. 그래서 나눌 별자는 사람에게 힘을 써서 칼을 사용하면 나눠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따로따로 흩어지는 것을 헤어진다고 표현합니다. 헤어지는 이유는 각자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헤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외부의 강제력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헤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 나눌 별자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강제로 헤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눌 별자는 사람을 의미하는 입구자와 힘을 의미하는 힘력자와 무기인 칼을 의미하는 칼도변이 결합해서 사람에게 힘을 써서 칼을 사용하면 나눠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힘인 강력한 칼을 사용해서 억지로 헤어지게 하는 것이지요.武力을 사용해 강제로 헤어지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헤어지지 않으면 생명에 위협이 될 만큼 피해를 당하게 되니까 억지로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떠날 자입니다. 떠날 자는 떠나다는 의미가 있고 떼어놓다, 근심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떠날 자는 머리두자와 총알 흉자와 발자국 유자와 새추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머리두자의 등대는 머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흉알 흉자의 등대는 X 표시가 있고 발자국 유자의 등대는 발자국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한 새투자에 해당되는 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떠날 자입니다. 그래서 떠날 자는 머리에 흉한일의 흔적이 생겨 혼자 되었기 때문에 떠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 알게 됩니다. 그 잘못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잘못의 책임을 물으려 할 것입니다. 잘못의 책임은 요즘에는 재판을 통해서 정해지는데 배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과가 남게 되는 것이죠. 흔히 빨간 줄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는 평생 동안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됩니다. 옛날에는 이마나 얼굴 어느 곳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낙인을 박았습니다. 떠날 자는 머리를 의미하는 머리 두 면과 흉하다는 의미로 잘못을 표현하고 있는 흉할 흉자와 발자국의 의미로 흔적을 표현하는 발자국 유자와 새 한 마리가 혼자 남게 된 상황을 표현하는 새투자가 결합해서 머리에 흉한 일의 흔적이 생겨 혼자 되었기에 떠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과에 나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헤어지는 것을 떠날 이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별은 떠난다는 의미의 떠날 이자와 나눈다는 의미의 나눌 별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떠날 이자는 흉한 일로 혼자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나눌 별자는 강제로 나눠진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별은 흉한 일의 낙인으로 인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별은 나쁜 일의 영향으로 인해서 헤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헤어지는 것을 한자로 표기할 때 이별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이별은 좋지 않은 일로 인해 헤어지는 것이지요. 헤어지는 것은 아쉽지만 좋은 일로 떠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헤어짐이 이별은 아닌 것입니다. 이별은 공동체에서 흉한 일이 발생하여 그 영향으로 떠나게 되어 헤어지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쉬울 석자입니다. 아쉬울 석자는 아쉽다, 아끼다, 가엾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쉬울 석자는 마음심자와 애석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마음심자의 등대는 마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석자 등대는 옛날을 바라보는 지금의 나가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고생하던 그 시절의 나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아쉬울 석자입니다. 그래서 아쉬울 석자는 마음으로 옛날을 생각하면 아쉽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지요. 지난 날을 생각하면 후회도 많고 미련도 많습니다. 좋았던 일도 그립고 나빴던 일도 그나마 그 정도여서 다행이라며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지난 일에 아쉬우면 많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처음 사는 인생인지라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스스로 그랬을 수도 있는 것이죠. 아쉬울 석자는 마음을 의미하는 마음심변과 옛날을 의미하는 애석자가 결합해서 마음으로 옛날을 생각하면 아쉽다고 표현합니다. 석별은 아쉽다는 의미의 아쉬울 석자와 나눈다는 의미의 나눌 별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아쉬울 석자는 옛날을 생각하는 마음인 것이죠.
또 나눌 별자는 강제로 나눠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별은 지난 일을 생각하는 것처럼 아쉽게 헤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석별은 좋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정 때문에 헤어지는 그런 아쉬운 헤어짐입니다. 그렇게 아쉽게 헤어지는 것을 석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미련도 남고 서운한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기는 싫은데 가야만 한다니 헤어지는 것입니다. 석별의 정이 너무해서 그리움이 된다면 아름답기도 하지만 미울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친구야 작별이란 웬 말인가? 가야만 하는가? 어디 간들 잊으랴 두터운 우리 정 다시 만날 그날 위해 노래를 부르자라는 노랫말처럼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아쉽게 헤어지는 것이 석별입니다. 지을 작자입니다. 지을 작자는 짓다라는 의미가 있고 만들다, 생기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을 작자는 사람 인변과 잠깐 작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사람 인변의 등들은 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작자의 등들은 잠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잠깐이면 건너뛰는 것이죠.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지을 작자입니다. 그래서 지을 작자는 사람에게 문제는 잠깐이면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역동적이어서 항시 문제를 안고 살지요. 사람 사는 곳에서 잠깐 사이에 많은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을 작자는 짓다, 만들다 등의 의미로서 생겨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을 작자는 사람을 의미하는 사람인명과 잠깐의 시간을 의미하는 잠깐 작자가 결합해서 어떤 문제가 사람들에게 잠깐 사이에 만들어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만 해결하면 편안하겠지 하겠지만 곧바로 다른 문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입니다. 만들어 생긴다는 의미의 지을 작자와 나누어진다는 의미의 나눌 별자가 결합해서 작별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지을 작자는 생기게 되는 일을 말하는 것이고 나눌 별자는 강제로 나눠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별은 사람 사는 곳에서 반드시 생기는 일이 헤어지는 일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작별은 반드시 헤어지지만 또 만나게 되는 삶의 원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자정리, 거자, 필반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만나면 헤어지는 것이 정해진 이치이고 떠나가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사는 헤어짐과 만남의 연속입니다. 작별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헤어짐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헤어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작별은 헤어짐이 만들어진다는 것으로서 그렇게 헤어지면 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또 만나게 되는 헤어짐을 작별이라 해석합니다. 결단할 결자입니다. 결단할 결자는 결단하다는 의미가 있고 결정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결단할 결자는 물수변과 터널 쾌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미지로 풀어보면 물수변에 해당되는 흐르는 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 쾌자 등들은 화산이 터지고 있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결단할 결자이지요. 그래서 결단할 결자는 흐르는 물을 터놓는 선택이 결단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부스로 사용되는 터널 쾌자는 터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듯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인 것이죠. 결단할 결자는 흐르는 물을 의미하는 물수변과 터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터널 쾌자가 결합해서 제방이 터져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단의 상황인 것입니다. 결단이란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결단할 결자는 누군가의 결단으로 제방을 터뜨려 물길을 돌리는 경우입니다. 홍수가 나서 강이 범람하려고 하면 인근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니 다른 한적한 곳의 제방을 일부러 터뜨려서 물길을 돌리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는 리더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겨울이 되면 이런 장면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폭설이 내려서 비닐하우스에 눈이 쌓인 것이죠. 눈은 계속 내리고 저 비닐하우스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아슬아슬합니다. 이럴 때 주인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비닐하우스에 비닐을 찢어서 눈이 쏟아지게 하면 비닐도 버리고 그 안에 작물들도 폐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비닐하우스에 뼈대는 살아남게 됩니다. 다행히 지금 눈이 그치면 비닐을 찢을 필요가 없겠지만 계속 내린다면 그림처럼 결국 폭삭 주저앉을 것이고 모든 것을 폐기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대개는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죠.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 하우스는 주저앉고 전부 잃게 되는 것이죠. 결단은 어렵습니다. 이래도 손해고 저래도 손해이기 때문에 결단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결단하다는 의미의 결단할 결자와 나눈다는 의미의 나눌 별자가 결합되어서 결별이 됩니다. 그 중에서 결단할 결자는 양당 간의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나눌 결자는 강제로 나눠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별은 합체를 중결하고 나눔을 선택하는 헤어짐의 결단입니다. 결별은 다시 만나지 않기로 다짐하고 헤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속이 후련하다고 말은 하지만 가끔씩 생각나고 고맙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한 감정들이 뒤섞이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 때문에 결단이 어려운 것이죠. 결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나지 않기로 결단하고 헤어지는 모습입니다. 전별할 전자입니다. 전별할 전자는 전별하다는 의미가 있고 헤어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전별할 전자는 밥식자와 쌓을 전자로 구성됐지요.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밥식자 정도는 밥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쌀 전자 정도는 창들이 쌓여있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기록된 모양이 전별할 전자입니다. 그래서 전별할 전자는 밥이 쌓여 헤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과 아무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헤어져야 하는 것이 인생이지요. 자녀들이 장성해서 독립함으로 헤어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연인들이 백년해로 하기로 약속했지만 늙어서 죽음에 이르면 영영 헤어지기도 합니다. 헤어지는 이유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지만 결국 헤어집니다. 전별할 전자는 그때까지 오랜 기간 함께한 세월을 밥을 먹은 밥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별할 전자는 밥을 의미하는 밥식자와 쌓는다는 의미의 쌓을 전자를 결합해서 밥이 쌓이면 헤어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전별할 전자는 셋단자 151강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별을 의미하는 전별할 전자와 나눈다는 의미의 나눌 별자가 결합해서 전별이 됩니다. 그 중에 전별은 함께 먹은 밥그릇 수가 쌓이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눌 별자는 강제로 나눠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별은 함께 밥을 먹은 수가 많아지면 헤어지는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별은 정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만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결혼하고 취업을 하면서 각자 자기 살 길로 가면서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보고 싶은데 찾을 길이 없어서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죠. 오랜 기간 밥도 같이 먹고 여행도 가면서 무척 정이 많이 들었는데 결국 헤어져 30년 이상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들었지만 아쉽게 헤어진 상황을 전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헤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눌 별자를 중심으로 한 5개의 단어를 셋 단자로 해석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나눌 별자는 강제로 나누어져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눌 별자를 사용하는 첫 번째 단어는 이별이었습니다. 이별은 흉한 일의 흔적 때문에 헤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흉한 일이 생겨서 그 흔적, 그 영향 때문에 헤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석별이 있습니다. 석별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아쉽게 헤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작별은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면서 헤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결별은 다시 만나지 않기로 결심하고 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너하고 만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면서 헤어지는 것이 결별입니다. 전별도 있습니다. 전별은 정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눌 별자에 관련된 5개의 단어를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별과 결별은 좋지 않은 감정에서 헤어지는 것입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헤어지는 것이죠. 이런 헤어짐이 많으면 인생이 편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작별과 석별과 전별은 좋은 감정에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것입니다. 아쉽게 헤어졌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좋은 감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좋은 감정과 좋지 않은 감정에서 헤어진 5개의 단어를 셋 단자로 해석해봤습니다. 만남보다 헤어짐에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헤어짐을 잘하는 사람이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편안함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